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요, 영암에 있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F1 경기장입니다. 이곳 피트레인에 있는 패독에 서 있는 차, 제 옆에 서 있는 차는 혼다 CR-V입니다. 오늘 이 CR-V 하이브리드를 차보러 멀리 영암까지 왔습니다. 네, 혼다는 언제부턴가 차 이름에다가 알파벳을 붙이는 것을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빅, 혼다의 소형차인 시빅 계열의 차량에 CR이라는 알파벳을 붙였어요. 이게 시빅 레이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차가 이제 스포츠 쿠페인, 2인승 스포츠 쿠페인 CRX입니다. CRX는 저랑도 좀 인연이 많은 차였죠. 제가 1990년에 미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탔던 차, 제가 운전을 배우고 처음 이제 소유한 차가 혼다 CRX였습니다. 시빅 레이싱 엑스페리먼트의 약자거든요. 레이싱 하니까 이 영암 서킷의 레이싱하고도 또 맞아 떨어지죠. 그 시빅 레이싱 시리즈의 SUV 버전이 바로 시빅 레이싱 비이클 SUV CR-V입니다. 그래서 이 CR-V가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정말 공존의 히트를 쳤고, 지금 혼다 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판매량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일까? 아무래도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차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혼다도 도요타에 이어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혼다 CR-V, 어떤 차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현대차의 소나타 하이브리드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등등 샅샅들이 한번 이 차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 엿보기 시간이 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커다란 게 지금 위에 있어요. Earth Dreams라는 요즘 혼다의 캐치프레이즈죠. 지구의 꿈? Earth Dreams Technology Hybri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커다란 일종의 서지 탱크예요. 그래서 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레저네이터제 커다란 울림통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엔진은 소음의 대부분인 흡기 소음이라고 그러죠. 우웅 하는 숨 쉬는 소리를 갖다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챔버를 통해서 소리가 분산되면서 흡기 소음, 엔진 소리를 줄여준다. 특히 이제 엔진에 좀 로드가 많이 걸렸을 때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런 디자인을 또 많이 썼네요. 이게 또 워낙 공간이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지금 제 손이 가리치는 이 뒷부분에 요거에 가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어 클리너 필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레저네이터 탱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흡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다 쓴 걸로 보입니다. 엔진 소리가 급격히 커지죠. 사기통 엔진 소리는 이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지되 웅웅거리지 않는다. 네. 참 엔진 소리 부드럽네요. 네, 가속은 생각보다 무덤덤합니다. 네, SUV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엔진은 에키슨 사이클, 하이브리드용 에키슨 사이클을 쓴 143마력짜리 2.0 가솔린 엔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이 정도까지 엔진 자체는
요즘 많이 쓰는 엔진이니까는요. 2리터고 이제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 현대와도 비교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회전 질감이나 그런 게 제 첫인상은 더 좋습니다. 이제 엔진 마운트 쪽에서도 진동을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동그란 그 다이나믹 댐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엔진이 이제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도구본 스타일의 마운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딱 잡아주는 이제 역할을 하지요. 엔진 마운트가 또 따로 있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오른쪽,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오른쪽이죠. 요 부분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인 모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직렬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모터 2개와 1단 변속기, 무단 변속기가 아닙니다. 1단 변속기, 감속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전기차처럼 그러니까 기어가 있는, 그러니까 6단 뭐 변속기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수가 없는 기어입니다. 단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단수가 하나뿐인 기어입니다. 일단 감속기가 들어가고요. 184마력짜리 모터가 이 차의 구동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엔진은 그 전기를 대기 위한 제네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엔진이 돌아가면서 함께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모터 1이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 2에다 이제 배터리를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모터 2를 전기를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 또 직결 클러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는 힘은 이제 또 바퀴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일정 상황, 고속 크루징 상황에서는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1대1로 직결을 해가지고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굴리는 방식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도요타랑 조금 다르죠. 현대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는 이제 변속기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둘이 함께 힘을 합치는 병렬식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혼다 하이브리드의 가솔린 엔진 내연기관은 발전기를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요,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악셀러레이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상태, 시동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악셀러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엔진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악셀러레이터는 엔진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바닥 끝까지 밟고 있는데도 시동이 걸리지도 않거니와 RPM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RPM은 오로지 이 차의 시스템이, 야, 이거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돼, 아니면 바퀴의 동력을 전달해야 돼, 그때만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셀러레이터는 모터를 기본적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의 회전수가 올라가는 거지, 악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혼다 하이브리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LED 헤드램프가 들어온 CR-V의 점등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탈 차는 이 흰색 CR-V인데요. 네, LED 램프는 오래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죠. 이제 멀티 리플렉터 방식의 그 LED 램프를 쓰고 있는데요. 벽에 비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제 그 촬영 장비 카메라의 삼각대와 이제 이런 게 좀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제 몸이 또 가리고 있죠. 보시면은 이게 일반 그 프로젝션 램프 타입의 그 라이트 패턴에 비해서는 약간 좀 흐리멍텅하다 해야 되나? 예, 그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좀 그 커트 라인이 좀 약간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이제 그 반사판 방식의 헤드램프가 이런 이제 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아주 흐리지도 않고 꽤 고르게 비춰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LED 램프는 그 빔 컬러가 약간 흰색이죠. 아주 흰 백색광에 가까운데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런 빛이 이제 유행이지요. 그래서 기존 그 할로겐이나 HID보다 훨씬 밝고 전원을 덜 쓰는 방식이게 되겠습니다. 전면부를 보고 계십니다. 전면부 보시면은요, 아주 낯익은 육각형 그릴이죠. 근데 이게 전에보다 조금 더 정리가 더 잘 됐네요. 전에는 너무 그 크롬 턱질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취향이 좀 안 맞았었는데, 이 부분이 그나마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부분이 마음에 들고요. 네, 옆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옆모습은 이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크게 바뀐 게 없죠. 깔끔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크롬, 이런 걸로 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휠 타일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겠어요. 앞뒤 다 똑같은 사이즈고요. 전륜 구동 기반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사이즈를 가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컨티넨탈 타이어고 235에 55R19 19인치 러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됐고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치고는 타이어 크기는 꽤 크네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차체가 약간 껑충하고 높으면서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컴팩트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중형급에 가까운 예전 산타페, 지금 산타페보다 조금 작지만 예전 산타페와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사이즈가 커진 컴팩트 SUV입니다. 네, 커다란 L자 모양의 테일 램프, 요새는 무슨 집게발 같다, 집게발 같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게 또 좀 약간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혼다 윙이죠. 네, 그건 떡하니 크롬윙이 또 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조금해졌는데 뒤는 여전하게 그 커다란 그 혼다 윙이 혼다 H마크를 감싸면서 후면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디자인이 이제 원숙기에 접어들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엔 좀 많이 어색해 보이고 좀 지나쳐 보였다 했는데 좀 더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광활한 트렁크를 보고 계십니다. 트렁크 밑에는 꽉 덮여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공구함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뭐 이렇게 꽉 덮여 있는 이유가 밑에 배터리 팩이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로 더 그 공간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네, 더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여기가 이게 트렁크 공간 전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뒷시트는 완전히 접혀가지고 풀플랫으로 차박이 가능할 정도의 그 실내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짐이 굴러다녀가지고 이렇게 꽝꽝꽝꽝 굴러다녀서 부딪힐 만한 부분에다가 보시면은 펠트 천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러면 소리도 좀 덜 나고, 그리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짐이 굴러다니면서 이 플라스틱을 갖다가 기스를 내죠.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플라스틱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막은 부분, 이런 건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CR-V의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제 조명 스트로브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네. 어우, 넓어요. 굉장히 넓네요. 뒷자리가 좌석이 아주 편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드라이빙 포지션 맞춰놨거든요. 앞에 의자를. 주먹 한 2개 이상이 들어가는 정도의 레그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뒷시트는 약간 낮아요. 제 짧은 다리에도 조금 낮은 편에 속하지만은, 왜냐면 이 허벅지 여기가 좀 뜨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헤드룸은 또 아주 광활합니다. 아주 넓고요. 전체적으로 스페이스 쪽에서는 정말 불만이 없겠어요. 이 차가 왜 미국에서 잘 팔리는지 알겠어요. 공간 활용성이, 요즘 혼다가 또 현대 이상으로 이 공간 활용을 잘하는 지금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모델에 비해서, 옛날 모델에 비해서 CR-V도 인테리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단부, 도어트림 상단부는 플라스틱을 썼네요. 완전 플라스틱에 가짜 가죽 스티치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우드 그레인, 요건도 진짜 나무 같아요. 무광 우드.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인조 가죽 패널, 그리고 여기 암패드도 인조 가죽 패딩이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네,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제 드라이빙 포지션을 좀 맞췄다고 했죠. 안 맞췄네요. 조금 더 제가 좀 의자를 세워서 더 좁혔습니다. 혼다의 드라이빙 포지션은요, 전 세계에서 나온 그 자동차, 승용차 모델 중에서 뭐 거의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잘 보이고,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불만이 있다면은 시트 이 날개가 조금만 더 좀 조여줬으면 하는 그런 그 정도 아쉬움, 그게 다예요. 그 외에는 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앞좌석 쪽은요, 실내 마감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상단에 이제 이 우레탄 폼, 말랑말랑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컴바이너 타입, 이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HUD인데 컴바이너 타입으로 이렇게 스크린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 이제 센터 스피커가 있고, 에어컨 토출구 그릴이 이제 위에 올라가 있고, 스크린이 있고, 밑에 이제 오디오와 이제
그리고 쉬프트 셀렉터,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를 이제 택할 수 있는 각종 스위치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혼다도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이 참 좋아졌어요. 아주 깔끔해지고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스티치가 들어간 말랑말랑한 우레탄. 여기는 이제 1열도 도 상단에 이제 말랑말랑한 우레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싼 재질, 가운데는 소프트한 인조 가죽 패딩이 들어간 이제 도 패널입니다. 여기는 이제 딱딱이에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역시 아주 고급스러운 진짜 같아 보이는 우드 그레인, 플라스틱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굉장히 참 좋네요. 이 차가 왜 국내에서 안 팔리지? 이제는 이게 사실 미국 쪽 미국 소비자 취향에 맞췄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좀 소박하고 약간 좀 싼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는 이게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지 인테리어 마감 퀄리티라든지 재질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런 대중차에도 이제는 아주 고급 자재를 듬뿍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가죽 질감도 괜찮아요. 이제는 상품성이 이제 국산차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핏 앤 피니시나 좀 고급스러움 쪽 말씀입니다. 얘가 얼마나 더 잘 달릴까요? 이제 그걸 좀 봐야겠네요. 운전 실력, 혼다야 틀림없습니다만, 이 차의 이제 주행 성능을 한번 볼게요. 풀 가속을 시작을 했고요. 최대 RPM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는 이제 열심히 내고 있는데요. 140, 거의 150까지 냈고요. 브레이크 고속에서 괜찮은데요. 저는 지금 완전 서킷 모드, 어택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란 선도 밟고요. 자, 또 한번 갈까요? 이 부분이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혼자 엔진은 왕 거리면서 가속은 좀 무덤덤하고, 사실 무덤덤한 건 아닙니다. 속도는 꽤 빨리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질감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내연기관에 익숙해 있는 저에게는 이질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저는 지금 공도주행 CR-V 하이브리드 공도주행 공도체험 코스의 일환으로 땅끝마을, 해남 땅끝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땅끝마을 쪽 이 전라남도 지역의 그 국도가 이제 고속도로 이상으로 잘 뚫려 있죠. 그래서 이곳을 거의 고속도로 그냥 크루징 하듯이 가고 있고요. 지금 앞차 페이스카가 있기 때문에, 선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혼다 센싱의 그 느낌도 한번 보려고요. 근데 손 놨거든요. 레인키핑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크루즈 컨트롤은 켜지 않았는데 그냥 레인키핑만 어느 정도 하는가를 좀 보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이 혼다 센싱도 이제 기존 국내 도로의 그 차선을 잘 못 읽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요즘 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구분도로 센터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절주행 기능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노면 소음이 확실히 덜 올라오네, 옛날보다. 혼다차의 약간 좀 아킬레스건이었죠. 바퀴 소리가 좀 많이 그 차체로 전달돼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꽤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용하네요. 이쯤에서 이제 관절주행은 끄고요. 이 혼다차는 제가 30년 전 첫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제 뇌리 속에 참 박혀있는 게 이 고속주행 안정성입니다. 특히 이 스티어링이, 이제 옛날 그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죠. 핸들이 모도시가 잘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셨는데, 말씀을. 그러니까 고속에서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스티어링이 차가 중심을 잡아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딱 중심을 잡고
밸런스 맞춰서 그렇게 똑바로 가듯이 그런 그 셀프 센터링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혼다 차가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정말 똑바로 잘 갑니다. 지금 이게 제가 손 떼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엘카스 없는 상태에서 손 떼고 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혼다 차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킷에서도 느꼈지만은 이거는 진짜 적응이 안 되네요. 가속 조금 하려고 그러면 엔진 혼자 우왕 안전 운행하세요. 그것만 좀 단점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줘봐야겠죠. 혼다 CR-V 하이브리드. 아까 뭐 말씀드렸죠. 이 차는 현대기아 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처럼 엔진이 돌아가고 그 모자라는 힘을 전기 모터가 이제 보태는 방식이 아니고, 전기 모터가 차를 굴리고 그 전기 모터에 들어갈 전기를 엔진이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직병렬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엔진이 바퀴와 직접 연결이 돼 가지고 직접 이제 굴리기도 한다. 이 차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같은 하이브리드인데도 엔진이 참 부드럽다입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제가 타고 있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우왕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우왕 거리지가 않고 우웅 거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저음의 부밍음이 아주 강하게 들려오면서 진동이 느껴져요. 근데 얘는요, 그냥 엔진 돌아가는 소리만 왕 하고 나고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현대가 배워야겠죠. 두 번째, 승차감이 단단하고 좋네요. 이 차랑 미국에서 아주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라이벌인 라브4 하이브리드도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요. 그 차는 너무 컴포트에 좀 세팅을 해놔가지고 좀 많이 출렁거리는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 승차감은 좋았는데, 근데 얘는 적당히 승차감도 좋으면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렁거림이나 좀 그런 불필요한 모션이 없고요. 한 번에 딱 그 충격을 걸러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세팅입니다. 다만 차고가 높고 이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길어가지고 이제 얘도 이제 잡아 돌리는 용은 아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트한 코너링을 돌 때라든지 아니면 좀 급감속을 할 때 좀 약간 바디가 좀 허둥지둥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SUV로서는 뭐 충분한 운동 성능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풀가속을 할 때 서킷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엔진만 먼저 왕 하고 돌아가니까는요. 그래서 좀 그 직결감이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 공도에서 이렇게 달릴 때는요, 괜찮네요. 쓸데없이 헛도는 부분을 좀 최소화했다고 혼다도 그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다차의 그 아킬레스건이었던 그 주행소음이죠. 바퀴에서 들려오는 노면 소음이요. 그것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어코드의 경우는 좀 차가 낮다 보니까는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신형 어코드도 하이브리드도 이제 곧 타보게 되는데 얘만큼 하겠죠? 예. 노면 소음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반가운 변화입니다. 이 차 뭐 인테리어도 많이 고급스러워졌고 뭐 여러모로 상품성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5천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겠죠. 4,770만 원인가요? 뭐 경쟁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현대 투싼이거든요. 투싼 하이브리드인데 걔보다 거의 뭐 800만 원,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가격이 좀 약간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러나 혼다차의 예전부터 혼다차의 장점이었죠. 그 다이렉트한 스티어링, 그리고 고속 주행 안정성, 승차감과 핸들링의 조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뛰어난 연비, 이런 부분이 아마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충분한 상품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고속주행 위주로 이렇게 왔을 때 주행 연비가 이제 리터당 12.7, 12.8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국도주행 좀 한 시속 60km 정도로 이렇게 슬슬 하니까는요, 연비가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그래서 리터당 13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수록 연비가 잘 나온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요. 일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꽤 매력이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패밀리 하이브리드 근데 식상한 그런 남들 타는 차 다 같은 차 타기 싫으신 분께는 아마 좋은 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혼다 CR-V 하이브리드의 간단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